네,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잠깐 그 노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냐면 저희 이 세드라에서 세드라 스미스 책 계열에서 많이 쓰는 건데 시그널 소스에서부터 아웃풋까지 어떤 게인을 구한다 그러면 그 게인을 이제 G라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요. G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VI부터 VO, 앰프의 딱 인풋부터 아웃풋까지를 얘기할 때는 게인 A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얘기할 때 어떤 거를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맥락 속에서 컨텍스트 상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GV를 구하십시오, AV를 구하십시오 이런 식의 요구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시험에서나 뭐 여러 가지 뭐 퀴즈에서나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거고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인을 구하십시오라는 게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되게 갑자기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웃풋 쪽에서의 이 변화인데요. 여기는 RL이라는 임피던스를 달아놓고 뭔가를 구하고 있죠.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로드 RL이 달리거나 뭐 커런트 소스, 바이어스 부분에서의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RL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갑자기 그걸 오픈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한 상태에서 볼티지 게인을 구합니다. VI를 인가했을 때 아웃풋 VO가 나타나는지를 그냥 구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 맥락을 모르시면은 갑자기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앞에서 저희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볼티지 앰프 볼티지 앰프를 구하기 볼티지 앰프로 얘를 모델링 한다 그러면 슬라이드 한 두 개만 넘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웃풋 스테이지를 앰프의 아웃풋 스테이지를 이런 식의 볼티지 소스와 아웃풋 임피던스로 모델링 하고 싶은 거고요. 그때 지금 얘부터 추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추출을 하려면은 볼티지 값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앰프의 경계는 여기입니다. 앰프의 경계가 여기인 상황에서 여기서의 볼티지를 읽어서 요 노드의 볼티지를 읽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볼티지를 왜곡 없이 여기서 읽으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딴 게 아니라 여기를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요 노드의 볼티지를 읽으면 바로 요 노드의 볼티지를 읽어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아웃풋 쪽을 그냥 오픈한 상태에서 얘를 추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만약에 앰프 자체를 여기도 하나가 또 오류가 있네요. 커런 소스로 이쪽을 모델링 한다고 하면 이 값을 내가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이 커런트를 측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일로 가는 커런트가 없이 온전히 커런트가 이쪽으로 나가고 그 커런트를 측정하려면 아웃풋을 완전히 숄트 시켜놓고 이 커런트를 모니터링 했을 때 이 커런트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서킷의 이런 연결이나 뭐 이런 구조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다시 모델링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원래는 RL이 있었는데 볼티지 앰프로 끝부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세벤이 등가 회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볼티지 값을 측정하기 위한 사고 실험을 위해 아웃풋 쪽을 그냥 오픈해 놓고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오픈 서킷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다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뭔가 변화들이 만들어져요. 첫 앞에서 했던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차이점에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가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커먼 게인 앰플리파이어의 소스 쪽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게인 아웃풋이 오픈되어 있다. 그럼 그 얘기는 이쪽으로 커런트가 들어갈 때 커런트가 갈 데가 없는 거죠.
커런트가 흘러갈 수가 없죠. 여기 그냥 오픈되어 있으니까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커런트가 갈 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쪽으로 바라본 이 임피던스 R인이 무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커다란 차이죠. 여기는 R인이 GM분의 1과 RL을 AV5로 나누는 것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R인2가 무한대, 인피니트로 만들어진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인을 구하는 겁니다. 볼티지 게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티지 게인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단계 봐요. 인풋은 VI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쪽이 임피던스가 무한되면 아래쪽은 그냥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이 오픈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VI부터 여기까지는 하단에 있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인트린식 게인을 그냥 가져가게 됩니다. GMRO2라는 게인. 그쵸? GM1의 RO1이요. Q1 트랜지스터니까요. GM 곱하기 R1의 게인을 갖고 얘를 저희는 이제 인트린식 게인 AO1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A에 O가 붙으면 그냥 인트린식 게인, 아웃풋이 오픈되어 있을 때의 게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볼티지 게인이라는 걸 특별히 표시해주고 싶을 때 V까지를 붙여요. 그쵸? 첫 번째 스테이지인 게인은 그렇고 그렇게 해서 V51이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V51이 여기에 만들어진 후에 걔가 아웃풋으로 갈 때는 또 Q2 트랜지스터의 인트린식 게인만큼의 게인을 갖고 가는 거죠. 커먼 게인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이 오픈되어 있을 때의 게인, 걔도 마찬가지로 GM2와 RO2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GM2는 그냥 바디 이펙트까지 고려한 그 GM으로 표시할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 이펙트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 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이 AVO2라는 이 Q2의 인트린식 게인에 의해서 마찬가지로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럴 게인, 인풋 VI에서부터 아웃풋 VO까지의 토럴 게인은 AVO2, Q2 트랜지스터의 인트린식 게인과 Q1 트랜지스터의 인트린식 게인 AO1을 곱한 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여기 정리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Q1과 Q2가 비슷한 트랜지스터이고 얘네들의 인트린식 게인이 거의 같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얘를 인트린식 게인의 제곱, GMRO의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아웃풋이 오픈되어 있을 때의 볼티지 게인, 다시 얘기하면 딱 요 값을 구한 거예요. 아웃풋이 오픈되었을 때 어떤 볼티지가 나타나는지.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AO 제곱의 VI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 구하는 거잖아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뭐였죠? 이 RO1이라는 것이 Q2 트랜지스터의 인트린식 게인에 곱해져 있는 항. 앞에서 그 점 슬라이드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요 임피던스로 근사화된다. 그거를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딱 구한 게 뭐냐면은 좀 전 슬라이드 아웃풋이 오픈 서킷 되어 있을 때의 구조, 그때 구한 게 얘예요. AO 제곱의 VI의 이런 이 볼티지 디펜던 볼티지 소스의 게인 값과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VO를 구하고자 하면은 여기에 RL을 달고서 이 볼티지 디바이딩이 일어나서 RL에 걸리는 볼티지, 걔가 실제적인 아웃풋 볼티지가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사실은 하고자 하는 게 이 서킷이었고요. 처음에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에서 이 서킷은 그대로 VI에서부터 VO까지의 게인을 구한다 그러면은 지금 동일한 그 값을 얻어낼 거예요. 근데 그 중간 단계로서 세베닌 등가 회로를 먼저 구하고 세베닌 등가 회로의 게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회로를 가지고 먼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R 아웃까지 포함해서 전체 세베닌 등가 회로를 완료했고요.
세베니 등가이로를 완성했고 이제 RL을 붙여가지고 Vout까지도 구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풋과 아웃풋의 관점에서 캐스코드 앰프를 서술하는 완결된 모델이에요. 세베니 등가 모델. 뭐냐면 인풋 볼티지 VI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떻게 결정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요. 중간 노드에 대한 얘기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쵸? 그냥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관계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한 가지 이제 지적을 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회로와 이 전 회로에서 가장 큰 차이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차이는 얘예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얘는 무한대, 그 다음에 얘는 이런 파이나이트한 값이고, 만약에 RL이 좀 작으면 GM분의 1에 가까울 것이고, RL이 크면 뭐 이제 RL을 AVO로 나눈 거, RL이 오픈처럼 아주 크면 무한대. 여기는 이제 RL에 따라서 뭔가 R인2가 바뀌는 케이스고, 여기는 RL 자체를 무한대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냥 R인2가 무한대로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인터널 노드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런 세베니 등가이로를 하나 딱 표현해 놓으면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 캐스코드의 동작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앞에 것을 완결하는 입장에 과정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얘를 놀턴 등가이로를 바꾸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얘는 세베니 등가이로를 놀턴 등가이로로 바꾸는 거니까 이 두 개의 회로는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그쵸?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얘를 이제 사실은 GMVI가 아니라 GMVI라는 그냥 일반적인 GM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이 GM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라고 보면, 이 상태에서 여기 그냥 오픈했을 때 그때의 볼티지랑 얘 오픈했을 때 볼티지가 일단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GMVI라는 커런트가 흘러서 여기에 흘러갔을 때 그때의 볼티지 값이 이 볼티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는 아웃풋 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이거나 동일해야 되고요. 그게 놀턴 등가이로랑 세베니 등가이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뭐 여러 번 하고 너무나 쉬운 그냥 그런 분석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 GM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GM을, 이 라지 GM을 어떻게 구하냐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AV0를 R로 나누는, 그쵸? 그러니까 이 원래의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R5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GMVI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GM 곱하기 R5 한 게, 그러니까 GM R5 VI 한 게 이때 아웃풋 볼티지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GM R5가 이 AO 제곱과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티지 게인 구한 게 GM RO랑 볼티지 게인 구한 게 GM RO랑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놓고, 조금 전에 구한 AV0 그 값을 그대로 놓고 있고, RO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RO 값을 놓고서 GM을 풀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얘는 결국 GM1하고 거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 사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원래 얘가 하려고 했던 기능이 뭐였어요? 이제 지금이나 한번 지우겠습니다. 얘가 하려고 했던 기능이 VI가 들어오면 GM1 VI라는 커런트를 만들고 그 커런트를 잘 전달해 주기 위한 회로를 꾸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VI에서부터 아웃풋까지 볼티지가 어떻게 전달되냐, 아웃풋까지 커런트가 어떻게 전달되냐, I5를 VI로 나눈 것, 이것을 GM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쵸? 이것을 GM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I5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웃풋 쪽으로 나가는 커런트. 그럼 얘는 이게 결국엔 뭐예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의 역수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는 GMVI로
근사화가 되잖아요. GMVI로 마이너스 GMVI로 근사화가 되고 그걸 VI로 나눈 거니까 결국 라지 GM이 마이너스 스몰 GM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요. 왜 똑같지 않냐? GMVI로 만들어진 커런트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GMVI 커런트는 여기로 흘러갑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커런트인데 그 커런트는 여기서도 오지만 여기서도 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커런트가 대부분 여기로 가기를 원하는데 여기로 가는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이 커런트가 대부분 이 커런트이기를 원한다면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보다는 훨씬 작기를 원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 값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값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아웃풋 쪽으로 가게 되는 커런트, 아웃풋 쪽에 유발되는 커런트의 값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냥 RL이 준수한 값을 갖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 준수하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적절히 그냥 너무 크지 않은 RL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의 임피던스가 여기 임피던스보다는 작기 때문에 GM분의 1에 대략 근사화되는 GM분의 1, GM분의 2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정도 근사화되는 임피던스를 가져서 대부분의 커런트가 여기서 오게 되고 그때는 라지 GM을 마이너스 GM으로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뭔가 수식적으로 풀어서 써놓은 게 지금 여기에요. GM을 이 스몰 GM으로 이제 여기는 절대값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딱 한 것의 내용은 딱 여기까지예요. 딱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지금 보시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처음에 개인을 가졌죠. GM1VI라는 개인을 가졌고 그 다음에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가 그때 만들어져 있는 볼티지를 이제 아웃풋 쪽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커런트와 볼티지에서 얘기할 때 제가 약간 펌블한 게 있는데 그 부분만 수정할게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이제 딱 요거를 국한해서 얘기하면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커런트를 만들어냈고요. GM1VI라는 커런트를 만들어냈고 걔를 아웃풋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역할이 딱 그 역할이고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그 커런트를 중계해주는 I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두 번째 큰 역할은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이 인트린직 게인만큼 증폭시킨다. GMRO만큼 아웃풋 임피던스 RO를 증폭시킨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서킷에서의 볼티지 게인은 이제 AO의 한 제곱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요게 오픈 서킷 아웃풋의 캐스코드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요약 스테이먼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얘를 L을 붙인 다음에 분석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따라오게 돼요.